예, 그 세 분 그 토의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만 되면 아마 뭐 30분이 아니라 30분, 40분이 아니라 1시간을 같이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이제 유익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이제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게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도 그 검색에 대한 거는 좀 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잠깐 토의 이후에 지금 자리가 정리 중에 있는데, 예, 그 다음 발표로는 그 웹 저작권과 그 CC에 대해서 저기 윤정수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윤정수 변호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해서 원래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이면서 굉장히 좀 엄청난 대가로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쪽에서도 그 CCL 코리아 쪽에서도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 저 윤정수 변호사님 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윤종수입니다. 뭐 아까 검색 때문에 의리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 걸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갑자기 불안해지네. 또 의리 때문에 나오신 분들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되게 섭섭하고요. 뭐 이제 한 10년 해온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말한 검색에서의 컨텐츠, 즉 뭐 또 자기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찾자 그 얘기하고도 또 많이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금 많이 좀 지체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CC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뭐 20, 30년 경험을 하셨지만 우리 인터넷은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층을 보통 네트워크라 부르는 이 하드웨어적인 이 전기줄로 되어 있는 망, 이제는 무선이 또 포함되고 그 위에서 이제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여러 가지 약속들, 디자인된 보통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지만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 위에서 정보들이 주고받는가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3개 층으로 이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는 E2E다. 그래서 이 인터넷 네트워크는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끝에서 아무나 접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인터넷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이 대표적인 게 이제 TCP/IP라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웹이 등장하죠. 그 웹도 결국 TCP/IP라는 프로토콜을 바꾼 건 아니고 그 위에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역시 오픈 프로토콜이었어요. 그것도 역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 HTTP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웹이 작동하기 위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망을. 왜? 중간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분쟁이 요즘 생기는 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기면서 분쟁이 생기는 게 망 중립성 이제 이슈예요.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프로토콜이죠. 만약에 이 HTTP, 팀 버너슬리가 이제 한 88년이죠? 89년.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인데, 이 HTTP를 저렇게 오픈 프로토콜로 안 풀었으면 과연 지금의 웹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저 HTTP 웹 프로토콜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푼 거는 엄청난 위력을 다 왔죠.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오픈 프로토콜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저 위에가 문제였습니다. 저 컨텐츠가. 왜? 이 컨텐츠는 항상 이게 걸려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원리인데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라는 이 제약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저작권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권리를 내가 갖겠다라는 저작권의 원리예요. 저작권 원리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쓴다라는 게 저작권이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허락을 받아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의 이 네트워크가 아까 말한 오픈 네트워크에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망에 접속을 해서 누구도 관리도 받지 않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오픈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없는 오픈 프로토콜이 있었고, 나머지 컨텐츠 윗단만 딱 올랐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올라섰어요. 처음에는 그 컨텐츠들이 아주 자유롭게 있었지만 좀 있다 법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작권 갖고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도 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픈 네트워크와 오픈 프로토콜까지 완성이 됐는데 오픈 컨텐츠가 안 나온다. 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법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국내만 문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조약으로 묶여 있는 것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권리자가 내 허락받고 써야 된다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권리자 스스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법을 안 바꾸고 권리자한테 모든 선택권이 있으니까 권리자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내가 컨텐츠를 모든 권리를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풀어주자. 그렇다고 남들한테 완전히 줘버리고 내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너는 최소한의 네가 원하는 권리만 가져라. 나머지는 풀어주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뭐 마크를 이제 이게 뭐 CC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런 마크가 등장했는데 결국 저거는 일종의 서로의 약속인 거예요. 어느 권리자가 자기의 컨텐츠에 저 마크를 붙이면 그 사람은 지금 말한 대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거다. 그래서 뭐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뭐 저작자 표시는 뭐 다 아실 거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걸 말해달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비영리도 다 아실 거예요. 내 걸로 내가 만든 거니 나는 뭐 지금 자유롭게 풀어주지만 그렇다고 내 걸로 돈을 버는 건 싫다. 그럼 그걸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 금지는 내 걸 그대로 즐기는 건 좋지만 그걸 수정하지는 말고 그대로 놔둬주세요라는 거고, 마지막에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자, 내 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좋습니다. 수정도 허락할게요. 대신 만들었으면 그것도 나와 같이 똑같은 CCL 라이센스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는 4가지 옵션만 최소한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이 옵션 중 원하는 거를 골라서 선택을 하게 돼서 저렇게 6가지 옵션, 저작자 표시는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고 누구나 원한다는 게 조사가 돼서, 그래서 결국 6가지 옵션을 붙이면 그 콘텐츠는 저 원칙에 따라서 아까 말한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원리적으로 말하면 아까는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진다가 있으면 이 프레임은 똑같은 저작권법을 사용했지만 왜?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허락을 받다라가 아니라 그냥 조건만 지켜라. 그러면 넌 자유다. 이게 CCL이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행사입니다. 결국 모든 권리를 보유하겠다. 이래서 허락을 전제로 한 오픈 컬처가 아니고 허락을 전제로 한 문화가 나왔다가 CC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죠. 다 갖지 않겠다. 일부만 가질 테니 나머지는 자유롭게 사용하자. 그래서 CC라는 운동이 2002년에 처음으로 나온 거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한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처음에는 자유로운 콘텐츠가 있었지만 이내 법이 들어오면서 자유롭지 않게 된 그 콘텐츠를 CC가 보충해 주기 시작한 거죠. 즉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아까 말한 그 정도의 약속만 지키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복제도 있고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오픈 액세스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 옵션에 따라서 사용하면 리믹스나 다른 2차 저작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의 제약이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서 결국 하나 풀리지 않았던 나머지 고리 오픈 콘텐츠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고리가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인터넷,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웹에서 여러분들이 별 의식도 못하고 즐기고 있지만
그 즐길 수 있는 건 이 오픈 네트워크와 오픈 프로토콜과 오픈 콘텐츠가 함께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웹상에서 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했죠. 물론 망을 만들었을 때 그 생각을 하고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위에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사람들, 즉 이 웹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토콜을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한 그 공로,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에 CCL을 붙이면서, 물론 CCL을 안 붙이고도 공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게 CCL을 붙이면서 남들한테 오픈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플리커 같은데 보면 사진이, CCL 붙은 사진이 한 3년 전에 2억 장이 넘었어요. 그러면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명, 뭐 몇십만 명, 뭐 몇억 명이 한 장씩만 써서 몇억 명이 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오픈 콘텐츠를 만들어주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여태껏 이루어지 못했던 혁신이 나온 거고,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 수많은 서비스들, 수많은 콘텐츠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가진 또 않았어요. 계속 여기에는 분쟁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망중립성이 나오게 된 이유도 저 오픈 네트워크에 대해서 뭔가 간섭을 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비즈니스적인 동기도 있고 다른 동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프로토콜에서 움직이던 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로 제약이 들어가는 우리 뭐 실명제 이슈에서도 한참 고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도 CCL이 나와서 오픈 콘텐츠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 자체를 또 다시 더 컨트롤하려는 여러 가지 기술적, 법적 제도들이 등장하면서 역시 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오픈 인터넷을 만들었다가 오픈 웹을 만들었다가 지나면서 또 다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 제도적 분쟁이고, 그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저 로렌스 레식이 CCL을 만든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친구가 당시에 15살인가 이랬어요. 개발자입니다. 이 친구가 사실 CCL의 기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의 기반을 닦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저 친구의 이름은 아론 슈와츠입니다. 아론 슈와츠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해커예요. 젊은 해커입니다. 젊은 해커인데 저 때부터 천재성을 발휘했죠. 15살 때 레식하고 앉아가지고 컨텐츠 미래, 웹의 미래에서 토의를 하고 자기가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아론 슈와츠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뭐 방법론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격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갖춰진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발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소위 말하는 저널들, 비싸게 팔고 있는 저널 DB를 해킹을 해서 그거를 쭉 다운받아 가지고 공개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법에 걸렸고 결국 기소가 되는 와중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 이제 한참 해커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가 나오면서 일종의 본보기로 이 친구를 엄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와중에 20 몇 살이었는데 26인가 결국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 친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또 이걸 기원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이게 다큐멘터리입니다. 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 거기서 한번 했었는데 구글 가면은 이건 CCL 공개돼 있어요. 구글 가면은 다큐멘터리가 보실 수 있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한 장면의 얘기입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네? 사운드가 안 나오네. 저 자막을 읽으세요. Sort of these two polarizing perspectives, right? Everything is great. The internet has created all this freedom and liberty, and everything's going to be fantastic. Or everything is terrible. And the internet has created all these tools for cracking down and spying and controlling what we say. Everything's both are true, right? And the internet has done both, and both are kind of amazing and astonishing.
And which one will win out in the long run is up to us. It doesn't make sense to say, oh, one is doing better than the other. You know, they're both truths. And it's up to us which ones we emphasize and which ones we take advantage of. Because they're both there and they're both always there. 저희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저 친구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인터넷은 어떻게 사용됨에 따라 어떻게 운영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간다. 자, 우리가 오픈 웹을 만든 거는 누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거기에 기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오픈 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변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도전에 다시 도전을 하죠. 미국에서 소파에 대한 입법, 미국 입법에서 소파를 입법할 때 거기에 반대하기 위한 오픈, 소위 말하는 진영, 오픈 인터넷 진영에서 나왔던 셧다운, 블랙아웃. 위키피디아가 초유로 한번 닫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결국 성공을 했고 그 법은 시행이 안 됐죠. 그때 아론 슈와츠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결국 정리를 하면 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이트를 처음 만들어서 이 활동을 했어요. 하면서 그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 오픈 콘텐츠가 어떤 의미인지, 오픈 인터넷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부분을 한 10년간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이트도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오픈 웹에서 배운 이 원리를 가지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정부 3.0이라 말하는 그 공공 데이터에 관한 오픈을 통한 혁신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 여기서 배운 경험을 실물 경제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공유 경제 쪽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지금은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결국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이 오픈 웹, 오픈 인터넷은 결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 순간 멈췄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의 오픈 웹은 더 이상 오픈 웹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웹의 20주년을 맞는 와중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